2019년 제2회 시행했던 지적기사 우리 네 번째 과목은 지적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토지조사 사업 시 일필지 측량의 결과로 작성한 도부, 즉 개황도라고 얘기하는 이 개황도 축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 보면 6의 배수를 여러분이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도 6의 배수는 맞거든요. 6, 12, 24 이렇게 이제 가는데 6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3000분의 1 딱 떨어지는 요 값이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황도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개황도 측량의 결과, 일필지 측량의 결과로 작성한 도부, 그러니까 도면 부분을 이제 개황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황도는 토지조사 사업에 일필지 조사를 마친 후에 그 관계나 지역을 보측해서 보완해서 개락적인 현황도를 그리고 또 그 조사 내용을 기재를 해서 장부의 참고 자료, 세부 측량의 안내 자료로 이제 활용한 것을 우리는 개황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분의 1이 해당 사항이 없고 600, 1200, 2400 이 축척으로 작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2번 매 20년마다 양전을 실시를 해서 그 밭전자죠. 밭의 어떤 그 소출 뭐 이런 것들 양을 측정을 하는, 측량을 한다라는 거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측량할 때 그 양입니다. 실시해서 작성하도록 경국대전에 나타난 거예요. 경국대전 어느 시대입니까? 조선 세조 때죠. 조선 시대의 세조 시대 때 경국대전을 이제 만들게 되죠. 자, 그때 나타난 것은 뭐냐? 20년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양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이라는 게 측량을 한다 그런 양이 되겠죠. 문건이나 입안, 양전 대장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20년마다 양전을 실시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6등급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요. 6등급. 그 6등급에 해당되는 부분 정전, 속전, 강등전, 강속전, 가경전, 화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이게 뭐 조선 시대만 그 우리가 양전 제도를 했던 게 아니라 양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시해 작성하도록 경국대전에 나타난 것은 양안입니다. 안. 문서죠, 문서. 양안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양전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고려 시대 때도 있었고 조선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토지의 실제 경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제도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관을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즉 어디다 보관하냐 하면 호조나 본도, 본읍에 보관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세 개가 다 있으면 좋은 거고, 뭐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선 다시 쓰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하도록 했다. 양안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번 다음 중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의 객체입니다. 토지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외부에서도 인식한다. 그러니까 내부만 서로 자기네들끼리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토지 등록의 원칙을 삼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공고, 공시, 공신, 공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적으로 이제 공이라고 하는 요 말은 이제 공공의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증명을 할 거냐, 믿어줄 거냐, 보여줄 거냐, 보고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공고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보고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되고요. 보일 시자는 이거 뭐냐면 시자는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보여준다. 뭐 누구한테 보여준다? 나 혼자 보는 거예요? 혼자 보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죠. 보여주는 개념은 뭐냐면 타인, 즉 외부도 본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시가 본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고요. 공시는 모두가 믿도록 한다. 그러니까 뭐 그럴듯하게 뭐 꾸미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고 증명한다. 그러니까 공신이랑 공증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신, 공증에 대한 개념은 그런 비슷한 개념이 되겠고, 공고라고 하는 것은 뭐 공고 그러면은 이제 모두가 보고선 공고를 보고 뭐 입사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그러한 공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고도 어떻게 보면은 공시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공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긴 한데 공고의 원칙이다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공시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64번 토지 등기를 위해서 지적 제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토지를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필지를 확정할 거냐, 소유권을 심사를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적 제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등기라고 하는 거는 애초부터 소유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소유권 여부를 관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소유권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지적 제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미치는 그러한 범위가 어디냐, 필지를 확정해 줘야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용도로 쓰일 거냐, 집어는 그 위치가 뭐냐라고 하는 걸 표시해 주는 거니까 이것도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골라라라고 하니까 이런 역할보다는 필지를 확정해 주는 역할, 그래서 그 확정된 것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해 주는 게 등기가 되겠고요. 지적제도는 그것을 확정해 주는 역할까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답이 1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65번 대한제국 시대의 행정조직이 아닌 것은. 자, 행정조직을 보면 탁지부, 양지하문, 지계하문. 자, 양지하문부터 시작해서 지계하문 뭐 이렇게 이제 가게 되겠죠. 근데 사세청은 뭐냐면 해방 이후에 1948년도 미 군정 시대에 미군이 우리나라를 이제 신탁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국세를 관리하던 기관, 그걸 사세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이후의 조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895년도 지적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판적국, 지계아문, 그 다음에 1898년도가 있어요. 여기가 양지아문, 그 다음에 1900년도로 넘어오면서 1901년에 지계아문, 그렇죠? 지계아문, 1904년에 양지국, 탁지부의 양지국, 1905년에는 양지과가 설립이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탁지부의 양지국, 양지과 이렇게 설치가 됐다. 사세청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 이후에 국세관리 기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6번 토지조사 사업 시의 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여러분 아실 수가 있죠. 토지조사 사업하고 임야조사 사업하고 세 개로 나눠갖고 토지조사, 임야조사 사업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실제 측량을 누가 했느냐, 측량기관, 사정기관, 그 다음에 재결기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의 측량기관은 뭐냐면 임시 토지조사국이 되겠습니다. 임시 토지조사국. 사정기관은 임시 토지조사국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결기관은 뭐냐면 임시가 아니라 고등 토지조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정권자는 당시에 장이었다. 사정권자는 뭐냐면 임시 토지조사국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처음부터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야조사에 대한 부분은요. 부와 면이 측량을 하게 되겠고요. 사정권자는 도지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재결기관은 임야조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표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신다면 이 문제 거의 뭐 매회차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건질 수가 있다. 그래서 2번 보면 토지 소유자 및 그 관계를 획정하는 행정 처분, 그걸 우리는 사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정권자는 사정을 하기 전 지방토지위원회의 자문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관계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관계선이 대상이 됐다.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물론 이 표 하나만 갖고도 문제는 이제 풀 수가 있지만 부수적인 문제가 혹시 출제됐을 때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7번 조세, 토지관리 및 지적 사무를 담당했던 백제의 지적 담당 기관은 뭐냐? 자, 백제의 지적 담당 기관 내두자평이 되는 거죠. 호조는 조선시대, 호조는 조선시대를 여러분이 얘기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부는 신라 시대죠. 신라 시대. 조부, 뭐 공부. 뭐 공부는 이제 지적 공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라 시대. 그다음에 호조는 조선. 그다음에 내두자평은 방금 67번의 답인데 아무튼 백제 때 관리가 되겠습니다. 68번 결수연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수연명부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결수연명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토지 소유자가 그 자기의 소유에 대한 부분을 신고해서 그 신고 내용을 정리한 그러한 장부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지 소유 필지의 납세액을 기록한 장부. 그거를 우리는 결수연명부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분개라기보다는 해당 사항이 좀 없죠. 집안에 고저가 있는 것, 결수연명부하고 고저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의 지역을 조사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정이죠. 관계 지역, 소유권 이런 것들, 소유권이나 관계를 결정하는 이거는 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수연명부라고 하는 거는 얼만큼의 세금, 징세할 거냐 혹은 세금을 낼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서 토지조사 준비를 위해서 만든 그런 과세부를 우리는 결수연명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고입니다. 신고에 의해서 납세액을 기록한 그러한 장부를 결수연명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69번 다음 중 지적의 형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식주의입니다. 지적의 형식주의 옳은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지적 공부에 등록할 사항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국가만이 이를 결정할 수가 있다. 등록할 사항은 그래서 이제 형식주의에 대한 부분 이건 형식주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공권에 의해서 국정주의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가 정한다 뭐라고 하는 것,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정한다. 그래서 형식주의를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두 번째,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서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시에 대한 부분이죠. 또 형식주의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지적 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은 사실관계 부합 여부를 심사해서 등록하도록 한다. 이거는 형식주의가 아니라 심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 네 번째 보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여야 배타적인 소유권이 인정된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러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형식주의가 되겠죠. 형식주의를 설명한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설명들이 뭐에 대한 설명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70번 일필지 하나의 지번을 붙이는 이유로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의 지번을 일필지에다 붙여요. 자, 그거는 물권 객체를 표시할 거냐, 제한 물권을 설정할 거냐, 토지 개별하냐, 토지에 독립하냐.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토지가 개별적으로 하나의 토지로서 뭔가 역할을 할 거다. 개별화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제한 물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제한 물권 이 내용이 지금 지번을 붙이는 이유로 가장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필지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 사법적 목적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단위구역. 그래서 법적으로는 등록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번 일필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지번을 붙이는 이유로 물권 객체를 이제 표시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제한된 물권을 형성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1번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조사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뭐냐? 그럼 선행되어야 될 게 일정한 사항을 조사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토지 번호를 확정할 거냐, 토지 용도, 필지의 경계, 소유자를 결정할 거냐.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소유자를 결정하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필지의 경계가 가장 적절한 내용이 되겠죠. 경계를 통해서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고 또 그런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반드시 선행해야 된다. 얘네들도 그러면은 토지 번호 혹은 뭐 용도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되는 거냐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은
경계에 대한 설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72번 토지 등록 제도에 있어 경계 구분이 아닌 것은 경계의 구분 그러면 고정 경계, 보증 경계, 일반 경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특별 경계가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증 경계를 보면 지적 측량사에 의해서 정밀 측량, 그렇죠? 그게 이제 보증 경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밀 측량을 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고정 경계는요. 고정 경계는 뭐 말뚝을 박는다든지 혹은 뭐 어떤 석주, 철주 같은 것들을 쌓아서 철주 같은 것들을 매설을 해서 거기 경계로 이제 표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측량해서 지적하고 등록 관리하는 그러한 경계를 우리는 고정 경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고, 일반 경계는 뭐냐면 울타리나 담장 같이 수년간 수십 년간 이렇게 그 경계로서 활용됐던 그러한 부분을 소유권으로 이제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일반 경계가 되겠습니다. 보증 경계는 지적 측량사, 고정 경계는 측량에 의해서 경계를 표시하는 그러한 부분. 특별 경계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73번 다음 중 지목의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0년에 지목의 수는 28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그 지목의 변천에 대한 부분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 1910년에 18개였다라는 거죠. 18개로. 그 다음에 1943년, 1910년에는 18개, 1943년에는 이것이 19개가 됩니다. 물론 이제 1918년이 중간에 빠졌네. 1918년 때는 1개가 추가돼서 19개가 되고 43년은 21개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43년에는 21개가 되고 18년에는 19개. 그 다음에 50년 지적법이 제정될 때는 역시 21개. 그 다음에 75년 지적법 개정. 그러니까 초기에 제정했을 때는 21개였는데 제정했을 때는 24개로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000년이 아니라 2001년도에 현지에서는 28개로 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2001년도의 지목의 수는 28개다. 이렇게 되겠고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 당시는 토지조사 사업 당시니까 21개가 아니라 18개다. 21개가 되는 때는 지세령, 그렇죠? 조선 지세령일 때, 조선 지세령일 때 그때 43년. 그다음에 18년은 지세령일 때 19. 지세령일 때. 조선 지세령일 때 21개. 최초 지적법이 개정된 그게 195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50년도에는 24개가 아니라 21개죠. 21개. 그래서 지목의 수의 증가는 1, 2, 3번이 전부 잘못된 내용이에요. 경제 발전에 따른 토지 이용의 세분화로 반영된 것이다. 사실 뭐 경제 발전보다는 토지 이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물론 경제 발전과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지만 아무튼 1, 2, 3번이 서로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지목의 수가 늘어났다. 뭐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불필요한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이렇게 세분화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28개로 지금 한 2001년부터 유지가 돼 있다라는 것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